영화 국제시장이 인기입니다. 이 영화의 흥행에는 산업화의 1등 공신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기 원하는 50, 70 세대의 심리가 반영됐다는 풀이가 나옵니다. 그 험난한 시대를 살아온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노파심에 당부하자면 이 경험의 도취에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너희들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젊은 세대의 고충을 재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다의 이준호입니다. 박형숙입니다. 최규환입니다. 노래 좋네. 한번 더 해보시죠. 계속. 이게 다예요 원래. 다예요? 국제시장 보셨어요? 아니. 요즘 이 영화 되게 인기던데. 그래요? 많이 네. 봐요? 벌써 600만 원이 넘었다고 하던데. 이거 1000만 넘어갈 것 같아요. 넘겠네. 네. 되게 빠른 속도네. 이 작년 이맘때 변호사가 한참 흥행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 영화가 지금 한참 흥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는 말에서 네. 50, 70 세대는 뭐예요? 이 말 잘 안 쓰나요? 이게 50살에서 70살 이 세대를 얘기한 건데. 좀 약간 낯설었나 보다. 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네. 이건 이해력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능력. 죄송합니다. 네. 청취력의 문제였다는 거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막 약간 논란도 있어요. 이게 대통령이 그 영화 봤더니 참 애국하더라. 부부가 싸우다가도 이게 또 이제 국기에 대한 배려를 하더라. 배려라는 어려운 말 정치적 쓰셨는데. 이슈가 돼버렸구나. 네네. 근데 쓸데없는 얘기 한마디 해가지고 영화 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보고 싶긴 한데 그 말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장면은 그 애국을 강조하는 장면이 아니라 풍자죠. 비권 장면이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비권 장면. 그 당시에 이랬다. 얼마나 국가 통제였는지 맥락으로 보면 그거라는데 우리 각하께서는 그걸 또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해석이 네. 우리 박 대통령께서 네. 해석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제외한 주변의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을 얻는데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주관적이야. 자기 그 주관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 네. 참 각하가 그렇게 하면은 참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올해 여름 휴가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소개한 여수 갯갓길로 한번 가시면 좋겠네요. 네. 거기서 네. 좀 내려놓고 길을 열고. 근데 이제 만약에 좀 듣고. 근데 이제 그 각하께서 가시는데 동행하는 사람이 만약에 김기춘 비서실장이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제가 너무 좀 난해한 말을 했나요? 이렇게 표정이. 제가 네. 그 드립을 치면서도 이거는 좀 그냥 받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또 덥석 물었군요. 그러니까요. 네. 더 끌어당겨가지고 마무리가 어찌 여기서 될까요? 여기서 뒷드립을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마무리 잘하려고 하면 더 악수를 두니까 입 좀 하고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해왔습니까? 네, 제목부터 읽어드릴까요? 모자 눌러쓰고 폐지 줍던 사람, 장인어른이셨다. 오. 네, 장인어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12월 28일 지난해 네. 연말에 사는 이야기 지면을 통해서 소개됐고요. 네. 신광태 시민기자가 써주셨습니다. 네. 이 신광태 시민 기자님이 공무원 아니신가요? 아주 열심히 써주시는 분이죠. 네. 그 화천군청의 맞아요. 홍보 담당으로 일하시는 맞아요. 공무원 시민기자. 맞아요. 제가 어디 가뭄에 콩 나듯이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네. 그 시민기자 이제 사례로 제가 꼭 소개해드리는 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걸로. 네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써주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12월 26일) 늦은 저녁 시간.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인 건 탁자 위에 수북이 놓인 약봉지였다. 약간 과장해 한 보따리는 되는 듯했다. 웬 약? 의사가 먹으래. 그 의사 돌팔이 아니야? 밥 대신 약을 먹으라면 몰라도 뭐가 이렇게 많냐? 위가 좀 헐었대. 좀 헐었는데 이렇게 약을 많이 먹어야 해? 그럼 위궤양 앓는 사람은 한 가만히는 먹어야겠네? 무표정인 아내에게 시답지 않은 농담을 건넸는데 대꾸가 없다. 신경성이란다.
평소 같으면 하루 종일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뭔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셔서 위까지 망가지셨을까? 하고 깐죽거렸을 테지만 분위기가 그게 아니다. 평소 아내가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나와 장인어른 중간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나. 김현숙, 아내의 이름이다. 1990년 내 나이 30에 그녀를 강원도 산골 탄광촌에서 처음 만났다. 정선군 고한읍은 나의 첫 발령지였다. 밖에 출장이라도 다녀오는 날이면 누군가 일부러 검정색 분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까맣게 되곤 했다. 겨울을 알리는 첫눈에 대한 환상도 보기 좋게 깨졌다. 공기 중에 까만 석탄 분진이 눈과 섞여 내렸다. 하얀 눈이 아닌 엷은 회색 눈이 내린다는 표현이 정확했다. 나한테만 그렇게 보였을까? 남녀노소 모두 시커먼 사람들 틈에 유독 빛나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 뒤로 사랑을 키워나간 우리는 오늘까지 부부라는 이름으로 정확히 24년을 같이 살았다. 2004년의 어느 날, 며칠간 아내가 나를 바라보는 표정이 묘했다. 무슨 눈빛인지 안다. 어려운 말을 꺼내기 전에 짓는 표정. 아내는 한동안 망설이다 결심한 듯 말했다. 여보, 아빠를 우리가 모시면 안 될까? 내가 맏딸이잖아. 뭔 소리야? 장인어른이 우리랑 사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 난 불편하시지 않을까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불편은 내 불편이었던 거다. 이야기의 결론이 원위치 되기를 수십 번. 몇 시간의 대화 끝에 방을 하나 새로 얻어들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장인어른에겐 딸 셋과 아들이 하나 있지만 장모님과 결별 이후 그나마 자립한 자식은 큰딸인 아내가 유일했다. 장인어른은 탄광촌에서 태어나 자라고 늙으셨다. 젊을 때부터 막장에서 석탄 캐는 일을 하다 기침이 나면 밖에서 탄 고르는 일을 번갈아가며 하셨단다. 반평생을 탄광에서 보내신 셈이다. 그래서 얻은 건 진폐, 폐에 석탄이 쌓여 생긴 병이라고 했다. 공기가 맑은 곳에서 지내는 것이 필수라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아내는 우리가 사는 강원도 화천으로 모시기로 했다. 1년 만에 만난 장인어른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야위신 모습이 마치 키 큰 겨울나무를 닮았다. 몇 년 전 읍내에서 우연히 장인어른을 마주쳤다. 아니, 추운데 왜 밖에 나오셨어요? 장인어른은 극구 나를 외면했다. 만나선 안 될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빨리 가던 길을 가라는 손짓을 했다. 장인어른은 수레를 끌고 계셨다. 흘낏 들여다보니 수레 안에는 빈 종이 상자들이 가지런했다. 장인어른은 폐지를 줍고 계셨다. 행여 사위에게 누가 될까봐 애써 외면하려 하신 거다. 오늘 아빠 만났다며? 내가 그거 하지 마시라고 말리는데도 자꾸. 괜찮아. 남들한테 피해 안 주면 되지 뭐. 대신 알아서 용돈 좀 더 드리지. 집안에서 답답함을 느끼셨을 거다. 결국 장인어른이 생각하신 건 수레 하나를 구입해 버려진 폐지를 줍는 일이었나 보다. 평생 탄광에서 일을 해오신 분이 손을 놓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나. 자신을 숨기기 위해 모자를 깊게 눌러 쓰신 모습. 그러나 그 뒤로 한 번도 읍내에서 폐지를 줍는 장인어른을 뵌 적은 없었다. 어느 휴일 낮잠을 잤다. 시장기가 돌아서였을까? 향긋한 불고기 내음에 잠을 깼다. 마른 산나물 볶음, 콩나물 무침에 불고기 요리까지 만들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다. 나는 환호했다. 웬 불고기 냄새? 아빠 드리려고. 내 건. 아내는 미안하지만 이란 말을 덧붙였다. 처음 겪는 일도 아닌데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은 건 아니다.
늘 나보다 장인어른을 먼저 챙기는 것에 대해 내심 불만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난 남자다운 척 잘했다는 표정을 지어야 한다. 아내가 장인어른께 하는 것의 10분의 1만큼만 내가 어머니께 했어도 후회는 덜할 걸. 형님이 계시다는 핑계로 어머니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뭔가를 해드린 적이 없다. 내가 하지 못한 효도를 아내에게서 본다. 애들이 커서 비좁기도 하고 우리 이 집 아빠 살게 해드리고 월세 얻어 나갈까? 아, 또 뭐냐? 진짜 더 이상은 안 돼. 내 부모가 아니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나 보다. 느닷없는 아내의 제안에 벌컥 화부터 냈다. 한동안 망설임 끝에 어렵게 꺼낸 말이란 것도 안다. 그런데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싶었다. 며칠간 우리 부부의 대화는 단절됐다. 장인어른이 사시는 전셋집은 블록으로 급조한 1970년대 새마을 주택이었다. 바닥에 보일러를 깔았다지만 한겨울 낡은 벽 사이로 칼바람이 숭숭 들어왔다. 가끔 진하게 토해내는 장인어른의 기침 횟수가 잦아졌다. 우리가 살던 9평짜리 작고 허름한 아파트. 아이들 때문에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다. 죽어도 못 오겠다는 장인어른을 설득해 결국 집을 내어드리기로 했다. 아내는 벌써 10년째 하루가 멀다 하고 반찬과 밥을 지어 나른다. 가끔 남편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아버지만 챙기냐? 하고 투정도 부르지만 아내의 정성이 눈물겹도록 대견하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나 싶을 정도다. 아버지가 요즘 식사를 통 안 하시네. 아내의 표정이 밝은 날은 그나마 장인어른께서 진지를 잘 드신 날이고 그렇지 않은 날은 그 반대의 경우다. 나는 사람 사는 따뜻한 이야기 쓰기를 즐긴다. 유명한 사람보다 평범한 이웃의 삶이 좋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가? 나는 내 아내를 너무 몰랐다. 산천어 시네마에서 국제시장 하던데 영화 보여드릴까? 한국 전쟁 때 피난 내려와 부산에 정착해 살다 가족들을 위해 파독 광부에 이어 베트남 전쟁까지 뛰어든 사람.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한 남자를 통해 시대적 아픔을 조명한 내용이란다. 나보다 장인어른이 더 감동을 받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관을 배경으로 다정한 부녀의 사진 한 장 담고 싶었다. 아유, 이 남편이 막 투덜투덜 된다고는 하지만 사랑이 뚝뚝 묻어나네요. 그죠? 감동적이네요 정말. 네. 24년을 살았다고 했는데 참 보기 좋네요. 24년을 살면 이렇게 되는군요. 겉으로는 막 틱틱거리고 그러니까. 막 아프다는데 네. 아이고 뭐 무슨 깐죽거리고 밥 대신 약 먹으라는 거야? 막 이러고 막 까불고 약간 좀 막 이런 아주 개구쟁이 같은 그쵸. 남편이신데 네네.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보통 남편이 마음 먹을 수 없는 그런 걸 턱턱해요. 아 근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보기에 이 남편 되게 귀여울 것 같아. 귀여운 거는 근데 좀 약간 외모적인 부분이 좀 받침을 해줘야. 아 그런가요? 네, 아니 근데 저처럼. 아니지. 아니 어때요? 남편 귀엽죠? 저는 완전히 알콩달콩이라는 네. 느낌이 딱 들고요. 네.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 그냥 다 툭툭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한테 집 사주는 내뱉어주고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집 사주시는 스타일. 집 내어드리고. 네. 네. 월세로 옮기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들이 네. 정말 근데 이런 남자 너무 드물어요. 그러니까. 되게 드물어요. 예. 아니 그리고 아까 저기 뭐 외모를 얘기했는데 같이 살다 보면 외모는 안 보이지. 외모가 보여요? 네. 배우자의 외모가 보여? 네.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구나. 최기아 씨는 4년째예요 벌써. 외모가 보인다면 음.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날마다 보고 뭐 10년씩 보고 이러는데 그렇지. 어떻게 그게 음. 질리지? 아무리 명품이어도 세상에 음. 몇 년 지나봐 그 명품으로 보이나?
나는 내 매일 아내를 봐도 매일 새롭게 예쁘다. 나는 내 아내를 그러세요? 보면 여보 듣고 있지? 제 아내의 저는 소울을 봐요. 소울까지 보세요. 보자마자 바로 소울이 바로 보여요. 영매예요? 영혼이 바로 보여. 소울까지 보시고.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굴 봤다가 영혼도 봤다가 뭐 딴 것도 자꾸 이렇게 딴 데를 찾아서 봐야지 안 질리고 오래 가지.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게 맞아요. 생각하면. 네. 그래서 저는 막 예쁜 여자 뭐 이런 거 보면 아우 저 사람은 같이 살면 정말 얼굴 질리겠다 싶은 그런 얼굴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소울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신강태 기자님 전화 연결해서 이 아내 지극한 아내 사랑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신강태 기자님 안녕하세요. 어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아니 인사들 왜 안 하세요? 왜? 안녕하세요. 저희도 네, 같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올해 좋은 일만 생기시고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좋은 일만 생겨야 될 텐데요 정말. 예. 그 생활은 누구의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저기 전화로 연결할 때 보니까 그 컬러링이 그 산천어 축제 홍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와. 하는 말이죠. 네. 공무원들 우리 공직자들이 5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써라라고 해가지고 산천축제 기간 동안에 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산천어 축제 언제까지죠? 얼마 남았습니다. 1월 10일부터 해가지고 네. 2월 1일까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산천은 안 가봤고 예전에 평창 송어 축제 가봤는데 네네. 한 마리도 안 잡히더라고요. 거기 잘 안 잡힌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산천어는 잘 잡힙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산천어 꼭 잡는 방법이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 말이죠. 아 그래요? 거기서는 좀 읽어보고 오십시오. 그럼 예습을 하고 가야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네네. 그 이제 장인어른하고 네네. 아내 되시는 분이 아주 정말 이제 각별한데 네네. 그걸 보면서 이제 남편으로서 막 서운할 때가 많아서 솔직히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도 이제 남자다운 척 잘했다는 표정을 많이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렇죠. 저도 경험해봤는데 그거 아주 힘든데요. 그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는 약간 인간성이 덜 되면은 그 수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네. 부부이기 때문에 내색을 네. 안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네. 내색을 일부는 했을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네. 그 장인이라든지 장모님은 이제 딴 데 계시지만은 네. 내 부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좀 그런 건 좀 스스로 위로가 됩니다. 그래요. 그 막 이렇게 남자다운 척 할 때 네. 아내 되시는 분이 그거를 눈치를 채시죠. 나보다 눈치가 10배 빠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굳이 척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 그래서 이미 무시하고 삽니다, 서로. 그렇군요. 네, 제가 이 신광태 기자님과 페이스북 친구잖아요. 예. 그렇습니까? 네, 페이스북에 보시면 그렇습니까? 모르시는데요? 아, 진짜요? 성함을 아까 못 들어가지고. 최규환입니다. 최규 기자님. 네네. 예, 친한 친구는 아닌데 그냥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 아니라는 거 꼭 얘기하시잖아요. 네. 네, 어쨌거나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글을 보면 네네. 그 아내분 이야기가 참 재미있고 익살스럽고 때로는 좀 아슬아슬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 네. 작년까지 그렇게 하다 말이죠. 2번 경고를 먹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거의 못 쓰고 있는데요. 한 번 썼었죠, 얼마 전에. 네. 그 내용 좀 잠깐 말씀드린다면 말이죠. 우리 집사람은 꿈을 꿨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바람을 피는 꿈을 꿨는데, 여자가, 아기가 2명 있는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라고 해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냐, 뭐가 기분 나쁘나 하면은, 내가 1명 있는 여자랑 바람 폈다면 덜 기분 나빴을 건데. 왜 2명이. 이 꿈에서. 그 생각입니다. 난 알지도 현실도 아니고. 예. 그런 얘기를 올리셔서. 얘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썼죠. 진짜 궁금한 건 그 여자가 이뻤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그걸 못 물어봤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참 부부가 참 재밌게 사시네요. 꿈 가지고도 서로 알콩달콩 싸우시고. 알콩달콩이야 아닌가? 거의 간이 배밖에 나와 계신 거죠. 그런 거예요? 간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되겠네요. 저희 집안은 보면은 네. 싸울 거 가지고는 안 싸워요. 안 싸울 거 가지고는 나이 값도 못하는 부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부부가 대화가 단절될 때 있잖아요. 싸워서 한 며칠. 네네. 그때 어떻게 대화를 재개하시나요? 주로 어느 쪽에서 먼저 대화를 하세요? 시작을 하세요? 저 고집이 좀 세요. 그래서 제 쪽에서 거의 먼저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었는데 나이를 먹으면 말이죠. 불편한 게 남자예요. 네. 요즘 아쉽죠. 들어가지고 네.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말을 많이 붙이려고 하고 그보다도 싸울 수 있는 그런 걸 애초부터 차단하자. 그게 내가 참 편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걸 깨우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결혼 생활에서 터득한 노하우군요. 그렇습니다. 이거지 진행자님도 네. 좀 있으면 터득이 돼요. 그래요? 상상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네, 그 신강태 기자님, 네네. 그 글 쓰신 거에 보면 네. 그 거리에서 폐지 줍는 장인어른을 봤을 때, 네네. 굉장히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기자님 자신도. 예, 상당히 당황하셨었는데요. 네. 이제 당신께서는 답답하시니까, 네. 수레를 하나하나 구입하지는 몰랐습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폐지를 줍는 일을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항상 봐왔기 때문에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알거든요. 근데 이제, 못 알아보게 하려고 모자를 이렇게 눌렀었던 것 같아요. 군인 모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눌렀었던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척을 했습니다. 네. 저는 아무렇지도 사실 않았었고, 그래서 아는 척을 했더니, 빨리 가라고. 그게 이제 본인의 창피해서가 아니고, 네. 우리니까 장인 어른이라는 거를 일반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내가 이제 직책상 계장인데, 네. 좀 그러지 않을까, 창피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글로 옮겼던 내용입니다. 네. 신강태 기자님은 별로 그렇게 놀라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놀라지 않았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말이죠. 네. 부모님이 일하던 차림으로 학교 찾아오면 참 그렇게 싫었었거든요. 당황하고. 네. 그랬었는데, 그래도 나이를 먹으니까, 네. 사람 사는 거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도 지혜자님들은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일 가지고 장인어른하고 그 뒤에 네. 그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일 가지고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 일 가지는 안 했었고, 이제 집사람한테 장인어르신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집사람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는 쪽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 미안한 게 아니다. 그게 왜 미안해? 네.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은 사위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아무래도 말입니다. 그렇죠. 저희 집안뿐만이 아니고 장인 어르신하고 사위하고는 그렇게 살가운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두 분이 다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딸을 훔쳐갔잖아요. 네. 도둑놈 하면서. 아닌데. 네. 근데 10년째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반찬과 밥을 지어 나른다고 했는데요. 네네. 보통 다들 이렇게 효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상당히 각별한데. 네. 혹시 좀 남다른 이런 효도에 어떤 남다른 사연이라도 좀 있나요? 그러니까는 맞딸이에요. 네. 예, 맞딸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사는 환경이 아니었었다는 거는 이제 고향이 네네. 올 탄광촌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어떤 장남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렸을 때 살아왔었고 네.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동생들한테 어떤 학비를 대준다거나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 자랑이 아니고 나이는 안 들어 보이는데 생각은 되게 늙었습니다. 아니 사진을 보니까 진짜 나이 되게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하고 7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많이 좀 어린 편인데 네. 근데 저보다 나아요. 저보다 더 나이 드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 봤을 때 역시 환경이 그 많은 어떤 그 가르침을 주는구나 하는 거를 아내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됐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신강태 기자님 그 핸드폰에 네네. 그 아내분의 그 이름이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마늘탱이로 돼 있습니다. 마늘탱이.
그거 아세요? 귀엽다. 물론 알거리 아마.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아내 되시는 분의 핸드폰에는 신강태 기자님이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지도 아세요? 예. 아, 뭐라고 저장되어 있습니까? 마이 하니로 돼 있는데. 마이 하니. 마이 하니. 아니 그랬는데 뭘. 그 아내님을 마눌탱이라고 그랬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용어를 저도 못 들어봤거든요. 마늘탱이라는 거를.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농담처럼 저보고 영화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늘탱이라고 했다가 그걸 저장을 해놨는데 핸드폰이 바뀌고 나서 수정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비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저 국제시장을 그 아버님 장인어른한테 보여드렸다고 했는데 네네. 어떻게 장인어른 되게 흡족하셨나요? 아, 네. 그러니까는 예. 제가 아마 장인어른을 모시고 영화관을 간 건 처음일 거예요. 아, 근데 그래요? 집사람은 여러 번은 아니지만은 네. 그러니까 많이 불편하시지 않을 때는 모시고 출장까지 나오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보고 나서 늘 물어봤을 때요. 어떠냐라고 여쭤보면은 그 대꾸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괜히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번 영화는 끝나고 나서 또 집사람이 물어봤답니다. 네. 내용 어때?라고 물어봤더니 진짜 재밌다. 오. 라고 했을 정도로 그 어르신 연세 때에서는 예, 그분 세대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여기 향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요 네네. 마지막으로 예. 마눌탱이 님께 이런 그래서 저희가 네. 좀 어마어마한 이 남편으로서의 사랑, 애정 이런 걸 충분히 느꼈거든요. 고맙습니다. 예, 그러다가 다 담지 못한 그 사랑의 인사말을 새해도 됐고 하니까 네,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아내님께 한마디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 이름이 이제 김현숙이거든요. 네네. 그 이제 기사에도 이름을 썼습니다. 네. 네. 이름 딱 부르시고 로맨틱하게 좀 네. 부탁드릴게요. 김현숙 씨, 나를 만나가지고 참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생 많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를 지적거리 해주므로 좀 고맙고,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나도 정신도 좀 차리고, 그냥 속 안 쓰기고 잘 살겠습니다. 아니 하는 말이 다 같이 나 잘못했고 말썽 피우고 정신 차리고 그렇게 살아오셨군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걸로 끝이에요. 뭐 한마디 센 거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얘기는 잘하겠는데, 예. 그 얘기는 참 왜 그러죠? 왜 잘 못하겠어? 아니 한번 해보세요. 그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산천 축제 안 가야겠네. 아니 오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김현숙 씨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꼭 C자를 붙이네요. 아니 줄일 때 안 붙이는데요. 예. 방송이니까. 방송이어서. 예. 방송이.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방송을 많이 해보신 솜씨예요. 아니 목소리가 5년 저희보다도 더 프로야. 자랑이 아니고 말이죠. 네. 그 방송에 제가 라디오에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해가 벌써 5년 됐어요. 그렇군요. 5년 동안 매주 목요일날 나와서 네. 5분 동안 예. 떠드는데 그 왜 계속 하냐면 말이죠. 네. 돈을 줘요. 얼마를 줍니까? 5분 떠들면 3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 되게 쏠쏠하네요. 손을 못 놓고 있는데 예. 아쉬운 건 얼마 전에 그 프로가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더는 출연을 못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예전에 한 달에 12만 원이던 것이 이제 3만 원으로 줄었군요. 대폭 줄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래도 계속 방송인으로는 계속 사시네요. 앞으로도 매달 한 번씩. 봐요. 어디 가서 구라치고 그러는데 팔지 나가니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편집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 편집 없습니다. 그거 쭉 나갑니다. 없습니까? 네네. 자, 그 오늘 그 산천어 준비 때문에 상당히 바쁘실 텐데 네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 출연시켜서 제가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천어 축제 뭐 잘 되시고요. 네네. 저희가 뭐 제가 워낙 빈말을 좀 많이 날리긴 하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꼭 오십시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날 되십시오. 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 아 그렇게 막 깐죽깐죽 되시면서도 또 방송이라고 하니까 또 긴장하셨네. 김현숙 씨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예. 하여튼 방송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그죠? 정말 이렇게 편했어요. 재미있는 네. 말씀을 하시는데도 한 문장 네. 한 문장 좀 짧게 해주시니까 네. 진행한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좋네요. 아니 아까 제가 잠깐 인터뷰 때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 신광태 기자님이 진행자 같고 저희가 게스트로 네. 나온 것 같지 않았어요? 저희가 어리버리하게 아니 이분 네. 고정 코너 우리가 마련해 드려야 될 것 그래야 같아요. 될 것 아니 빈말이 또 여기서 전염이 됐어. 네. 아니야, 난 빈말 전 참만 원전.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음. 있는 코너도 지금 없애자고 하는데. 아니 근데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어떻게 돼 있어요? 저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돼 저요? 있어요? 아내분. 저는 아내라고 돼 있습니다. 아 아내? 예, 이름이 그냥 아내고 음. 제 아내는 핸드폰에 여보 내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 예. 그게 그 저 뭐예요? 그 아내라는 의미가 네. 그 집안에 있는 해와 같은 존재 이런 뜻을 담고 아무 있대요. 생각 없이 저는 그냥 아내라고 그냥 했습니다. 누가 껴맞춘 거 아니에요? 아 그거 그렇죠. 안 해? 예. 그죠? 그래서 여보는 보배와 같은 존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 여보, 당신, 아내 뭐 이렇게 이제 그래요? 호칭에 대해서 그럼 어떤 댓글도 한번 까보세요. 뭐라고 썼는지. 저는 진짜 건조해요. 뭔데요? 남편 실명 석자 딱 받고 네. 뒤에다가 남편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분이 계시면 그렇지? 옆에 그분의 직함이 남편이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홍길동 부장, 무슨- 홍길동 과장 하듯이 취재원이나 나와의 어떤 아, 법적 정말. 관계 수준에서 야. 딱 아니, 이렇게 내가- 했어. 내가 예전에 우리 딸 이름이 있어. 응? 그 우리 딸 나는 그렇게 했거든. 우리 딸 이름에다가 딸 이렇게 썼어. 어. 나하고 똑같은 거네. 그러다가 그걸 바꿨는데 뭐로 바꿨냐면 우리 딸로 바꿨지. 우리 아들은 울 아들 이렇게. 나 참 되게 뭐 건조하다. 그러게 나 아까 그래서 네. 저기 마눌탱이라는 말씀하실 때 내 거하고 좀 비교돼가지고 나 바꿀 거예요. 오늘 녹음 뭘로 끝나고 바꾸시나요? 나도 좀 바꿔야겠다. 나중에 공개해드릴게요. 고민 좀 해보려고요. 나는 뭐 나중에 되면 허니 어차피 뭐 이런 걸로 까먹고 바꿀까? 못 물어봐요. 그럼 규하 씨는? 규하 씨도 까야지. 저는 선녀님이라고. 어머 진짜요? 거기 왕꽃 선녀님? 왕꽃 선녀님 그 무당 아니에요? 그거? 갑자기 드라마 이름이 생각이 났어. 이게 너무 착해가지고 아니 결혼 몇 년 됐다 했죠? 4년 차례잖아요. 4년. 2012년에 선녀지. 결혼했어요. 선녀다. 그렇지. 그러면 나무꾼이에요? 나무꾼? 나무꾼 나무꾼 같은데? 나무꾼이요? 음. 도끼 쥐어본 적도 없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그래요. 네. 아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사실 제 아내가 좀 생각이 났는데, 사실 저희 장인어른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제 시골에 혼자 계시죠. 근데 아내는 물론 이제 장모님한테 전화를 자주 드립니다. 저는 너무 전화를 안 드려. 처음에는 막 열심히 좀 드리다가 이제는 그냥 무슨 명절에나 뭐 이게 가끔 좀 무심한 사회가 됐는데, 아내가 장모님을 걱정은 하지만 아내는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요. 왜냐하면 워낙 장모님이 알아서 뭐 음식 하시고 시골에서 정말 즐겁게 잘 사시거든요. 근데 연세가 조금 있으시.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지금 이제 70대 중반? 70대 중반. 예. 많이 청춘이시네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남자가 혼자 남으면 자식들이 걱정을 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혼자시죠. 저희 어머니가 좀 쓰러져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가족들이 누나들이나 저가 참 걱정이 많이 되죠. 많이 이제 혼자서 많이 독립하셔서 이제 잘 살고 계시긴 한데, 엄마였다면 아마 덜했을 걱정을 아빠니까 좀 더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이 글에 나와 있는 아내가 장인어른이어서 이렇게 10년째 막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장모님이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내 되시는 분의 엄마였다면 그래도 좀 그렇게 덜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사실 그런다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계속 이게 돌봐야 되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더. 뭐 물론 저는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만, 이 한국 사회에서의 남자라는 게 이 문화적으로 그렇게 좀 길러진 것 같아요. 일단 해먹는 걸 잘 못 해먹잖아요. 해먹는 거 잘 못하고, 사실 저도 당장 해먹으라고 하면은
해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좀 햇반 사 먹어야죠. 뭐 라면 끓여 먹고. 밥은 저는 끓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참 남자들은 또 특히나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사회생활 하다가 은퇴하게 되는 순간 급격히 늙는다고 하잖아요. 늙고 관계도 다 끊어지고.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자들은 어딜 가나 관계망이 형성이 되고 어디 가서든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잘하고. 남자들은 아내의 뒷공무니만 이렇게 따라다녀야 된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뭔가 걱정이 돼요. 절박함이 묻어나요. 이 남 얘기가 아니다라는 건 그러니까. 절박함이. 네. 근데 저는 요 문장이 제일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가끔 남편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아버지만 챙기냐는 투정도 부리지만 네. 아내의 정성이 눈물겹도록 대견하다. 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심리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거기서 끝나요. 뭐 투정 부리고 뭐 불만하고 야 니네 친정만 챙기냐 뭐 거기서 아니면 이제 무심하든가 네. 거기까지는 다 하는데 그걸 또 한편에서는 되게 눈물겹도록 대견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내에 대해서.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심정을 느낄 때 있어요. 느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부등식으로 하자면 앞문장이 좀 더 커. 그렇지. 섭섭한 마음이 더 큰데 그게 대부분이에요. 한편으로 보니까 참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이 좀 더 큰 거야. 대견한 마음보다. 저 같으면. 그것도 평균치 이상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서 끝나요. 서운한 뒤가 마음만 없어. 끝. 그렇지. 서운하거나 불만이거나 이제 아예 무관심하거나 거기서 끝나는데 뒷부분까지 갔다는 거는 이분이 굉장히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네. 한 인간으로서 네네. 되게 존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전 들었어요. 그게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 신광태 기자님의 어머님은 돌아가셨잖아요. 네. 효도를 해보기도 전에.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그런 그런 거 마음이 더 좀 잘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제가 전 방송에서 마무리할 때 투사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심리로. 네, 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남한테 이제 투영을 해서 이제 보는 건데 이 효도 문제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그 감정이 참 크게 좌우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지 못했던 것이 투영이 되는 거지. 네. 자, 이 글에 좀 댓글이 좀 달렸죠. 네, 이런 훈훈한 댓글들로 네. 가득 찬 기사는 사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맞아요. 않죠. 예, 보통은 아주 뭐 악플이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은 뜬금없는 소리 있잖아요. 맞아. 저는 맥락과 관계없이 전혀 맥락과 관계없는 막 뭐 네. 물건 파는 댓글이라든가 이런 갑자기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네. 게 뭐 뭐지 개표 투표소에서 개표하자 뭐 그런 거 그런 내용과 상관없이 네. 그것에 이제 뭐 평가를 떠나서 그런 게 붙는데 좋은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긴 거 하나 먼저 읽어드릴까요? 네. 따뜻하면서도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기사입니다. 왜 연로하신 어르신을 당연히 모셔야지라는 생각보다 망설임이 더 이해가 되는 건지 씁쓸하네요. 아무튼 다른 건 몰라도 결혼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 부럽기까지 합니다. 아내분에게 많은 응원과 아버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 글 덕분에 연휴에는 가족과 함께 멀리 계신 부모님 찾아뵈러 가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분 참 솔직하시네요. 망설임이 더 이해가 된다. 이게 다 되게 그래요, 사실. 그래서 그런 흔쾌히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좋아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요. 그래서 상대의 처제 다 우리가 모시고 싶은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도 간단치가 않아요. 예. 근데 또 어떤 게 있죠? 그 아내분을 칭찬하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정말 착한 아내를 두었군요. 효는 만행의 근본. 어려운 말씀을. 이 만행이 그런 만행 이게 동음 그 만행 말고요. 네, 그러니까 동음 이유군요. 동음 이유. 예. 예, 효를 망각하는 자가 어찌 타인에게 잘할 수 있으리요. 불효자인 저도 이 글을 읽고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네. 그리고 효녀군요. 정말 효녀군요. 눈물이 납니다.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셨던 아버지를 수발하는 딸 참 보람 있게 키우셨어요. 남편이 다소 불만이 있을지는 몰라도 좋은 분과 사는 행복으로 메꾸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편분을 칭찬하는 박경숙 기자님처럼 남편분을 칭찬하는 댓글도 몇 있었습니다. 하나만 가져오자면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습니다. 문장 사이사이에 그 애틋함이 툭툭 묻어납니다.
추운 연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요 댓글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겠네요. 이 기사에 댓글 남기고 싶어서 오마이뉴스 가입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이야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15년도 좋은 글 꼭 소개해 주세요. 진짜 댓글 남기려고 오마이뉴스 가입했다. 이게 참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 네. 회원 한 분을 늘려주셔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자, 하여튼 정말 훈훈한 이야기였고 이게 저희가 사실 연말 기사잖아요. 네. 지금 방송은 이제 연초인데 저희가 이제 지난 나간 글 중에 고르다 보니까 연말이지만 연말 이야기 했다 하더라도 뭐 지금 신년에 소개하는 거 아무 벌 지장이 없는 거 그렇죠. 뭐 네. 효도에 지금 뭐 연말 연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연말 그거 진짜 맞는 말이네요. 네. 연말 자, 연시에 지금- 근데 엄마한테 못 가봤는데 이런 얘기하기가 참 그러네요. 혹시 이 말로 지금 때우려는 거 아닌가요? 이 말로 떼어진다면 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안 네, 떼어질 것 같네요. 안 떼어질 것 같네요. 네. 자, 부모님의 사랑, 그 다음에 배우자, 하여튼 가족을 생각하게 한 아주 따뜻한 글이었습니다. 네, 방송을 듣고 청취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드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희 청취 소감 어떻게 남기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청취 소감 남겨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사는 이야기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사는 이야기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사람 사는 따뜻한 이야기 쓰길 즐긴다. 유명한 사람보다 평범한 이웃의 삶이 좋다. 2014년 한 해 따뜻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등잔빛이 어둡다 했던가 난 가까이 있던 내 아내를 너무 몰랐다. 오늘 읽은 기사에 쓴 기자의 말입니다. 너무 익숙해 오히려 진가를 몰라보는 배우자. 오늘 저녁 새로운 눈으로 찬찬히 바라보시죠. 오늘 방송 마칩니다. 이 방송은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뉴스 공동체 10만인 클럽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후원을 하실 분은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 59회 방송,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박형숙, 최규화,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